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지만 이런저런 세상편에서 고수가 사라진 시대 정의도 사라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고수는 당연히 무술계의 고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찌되었든 간에 무도계, 무술계에서 고수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라져간 것이 틀림없죠. 그런 고수들이 은둔을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현대인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당연히 우리 사회에는 사회 정의도 같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요즘에 의리, 정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설사 있다고 하도 아주 드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풍조가 생긴 것은 누가 최고로 높으냐, 누가 최고의 권력자냐, 누가 최고로 돈이 많냐 이런 것을 가리는 현대인들의 그런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런 심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정신문화 세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뜨고 있는 격투기, UFC 같은 이런 격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고 그런 격투기에는 무술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출전을 해서 이기고 지고 합니다. 그런 격투기에서는 누가 최강이냐 이것만 가릴 뿐이지 누가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있고 그런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가 이겼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요즘 사회 풍조는 누가 최고의 권력자냐 누가 돈이 최고로 많냐 이거를 가릴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료될 뿐이죠. 그렇다 보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최고가 되는 과정도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과만이 존재를 할 뿐이죠. 그런데 아무리 UFC 같은 이런 격투기도 나름대로 경기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그 경기에 참여를 해서 경기를 감시하면서 누가 룰을 지키지 않는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모니터링을 하죠. 그래서 UFC 같은 경기에 사람들이 더 매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격투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룰이 있어서 비겁한 그런 경기를 진행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그런 경쟁은 룰이 없고 심판도 없습니다. 그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낙오가 되거나 도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정신적으로 흥분을 해가지고 발작을 하게 되면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사례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아예 이제 보편 타당성 있게 다뤄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우리 사회의 현상을 무술계에서 고수가 사라지거나 은둔하게 된 이런 현상과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무술계가 지도자 코스, 속성 코스, 특별반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단증 발급을 남발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체 경기 시합에는 뇌물을 주고서 승패를 조작을 해가지고 많은 불의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불 속에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일 때 격투기라는 무술이 탄생을 해가지고 발전을 해가면서 지금의 UFC까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불 속에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즐겼던 각종 무술 단체들의 위상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동양의 모든 무술 종목들이 격투기에 나가서 격투기 대회죠. 제대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과 점점점 무술 단체들은 왜소해지고 작아지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무술계의 고수들이 다 없어진 겁니다. 원래 동양무술은 시합을 중시하고 승패를 중시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없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역사도 깊어가지고 과거에 교육기관이 부실했을 때 교육기관의 역할까지도 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도라는 것은 심신수련, 사회정의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까지도 가리켰던 그런 우리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술은 활법과 사법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했던 것입니다. 즉 살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몸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기술을 살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활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생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기운을 활성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기능도 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무술들을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술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활법의 대가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 약국, 의원, 그리고 그런 것이 라이센스가 없었죠. 과거에는 누가 용하다 이러면 그걸로 몰려가는 것이죠. 과거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하고 사명대사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 두 분이 조선시대 때 최고의 무술가였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무술에서 말하는 그런 내공이라는 것은 역차, 수차, 신차 이런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데 한국에서 신차법에 도달했던 사람들은 사명대사와 서산대사였었다고 합니다. 특히 서산대사의 오행침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해서 서산대사가 놓는 오행침을 맞으면 안 낫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정도로 소문이 났었던 것인데 오행침이라고 지금도 그런 심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술은 사법과 활법이 공생을 하고 병존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수행을 했던 사람들은 무슨 시합을 해가지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런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 분들은 사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리키고 또 세상에 자비라는 것을 가리키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지 나가서 시합을 해가지고 누구를 이겼다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무도의 진면목이기도 했었죠. 아마도 제 기억에는 한국에서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포함한 우리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무술 시합을 아마 그 세상에다 천명을 했고 그것을 공영방송이 방송으로 알려서 주었고 그것을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이름으로 제지를 한 것이 1960년대 말이나 1970년대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태권도 7단 되시는 분과 합기도 4단 되시는 분이 공개적으로 시합을 하겠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도 좋다. 이런 서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KBS, MBC 이런 데서 방송을 하고 두 사람의 실력을 공식적으로 TV에서 방영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태권도 7단인 분의 그 시범은 아주 큰 얼음, 그 큰 얼음을 맨손으로 격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듬이 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듬이 방망이질 할 때 놓고 쓰던 다듬이 돌, 그 돌을 맨손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차력사들이 하는 눈속임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얼음을 실제로 검증을 하고 다듬이돌을 다 두들겨 가지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검증을 한 상태에서 태권도 7단 되신 분이 그거를 맨손으로 격파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합기도 4단인 분은 투검수를 시범을 보였는데 수십 보 바깥에서 엽전에다가 실을 매가지고 달아놓고 벽에다 4개를 달아가지고 투검을 던져가지고 그 칼, 아주 그 날카로운 칼 끝으로 맞춰가지고
실을 끊어서 엽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총으로도 힘들다랍니다. 총으로도. 그런데 그 투검,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그거를 옆으로 꽂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던지면 똑바로 꽂히는데 그 칼을 뉘어서 옆으로 꽂아가지고 4개가 딱딱딱딱 끊어뜨리는 것이죠. 실을 끊어가지고 엽전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속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970년 초반까지만 해도 무술계에는 그런 고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서예정이라는 것이 살아있어가지고 어린 학생들, 젊은 사람들 입에서는 의리란 말이 항시 앞장서 있었고, 언론, 서예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서예정이란 말이 항상 앞장서서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거쳐서 급속하게 경제가 발전돼 가지고 현대화가 됐다. 이렇게 되면서 무술계의 고수들도 다 사라져 버렸고 서예정의도 다 실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누가 짱이냐 이런 걸로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죠. 무술계 고수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깡패들, 조직 폭력배들도 싸움을 해도 오직 주먹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래 먼저 칼로 찔러서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그런 세계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정의, 의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고 상대방을 잘 속이는 사람이 영웅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속인 놈이 잘못이냐 속은 놈이 잘못이지 이렇게 딱 법으로 제정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는 묵시적으로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모든 것이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 소화시킨 서구 문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구 문명의 그 근간은 기독교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최고 지위에 올라갔어도 사회에 많은 환원을 하거나 아예 전 재산을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고픈 속에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갖다 버리고 서양의 최고를 추구하는 그런 것만 뽑아서 우리가 취했기 때문에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얼굴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 맞는데 머릿속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말도 한국말을 하는데 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한국 사람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동생이 자기를 흉봤다고 해서 형이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고 똑같은 죄를 져서 붙잡혀 가도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은 무죄, 어떤 사람이 한 행동은 괘씸죄까지 더해져서 중죄, 이런 식으로 지금은 사회가 극단적으로 모든 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중심점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결과 세계 6위 국가가 되니, 세계 10위권 국가로 들어갔니 하다가 하루아침에 주저앉아가지고 아주 큰 환란을 겪으면서 주저앉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주 큽니다. 세상살이의 으뜸은 자평, 즉 평평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란 거는 기둥의 높낮이가 없이 평평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 자평론인데, 전 세계를 양분한 이념론의 대표 주자가 돼서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1000만이 더 죽고, 또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사람가 또 세계의 6위권 국가로 진입했다고 하는 정도까지 또 극단적으로 뛰어 올라갔다 또다시 전 세계에 또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나락으로 떨어질까봐, 그런 것들이 바로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우리들에게 환란이고 우리들의 손해가 아닐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의 대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돌이킬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소극적인 해결책은 우선 나라도 행복하게 살고 나라도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서 나중에라도 국가와 민족에 도움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항상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가정을 자기가 만들고 가꿔서 절대로 손해날 일이 없습니다. 부디 행복한 가정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만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